파키스탄의 공군기지가 인도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파키스탄에서는 국가통수기구 NCA를 소집했습니다. 이 NCA라는 조직은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사용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 이런 표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양국의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사망자가 두 나라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더 문제는 핵폭발로 생긴 그을음이 3,600만 톤 정도 생겨서 그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고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지표면의 온도를 섭씨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리고 강수량이 15%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 국가인데 이달 초에 사흘에 걸쳐서 국경지대 주변에서 무력 교전을 벌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교전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군사 전략적 변화나 한계점이 노출되고 그리고 양국 군사력의 실질적 우위가 무엇인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요. 종교에 따라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전면 전쟁을 4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무력 충돌은 10번이 넘습니다. 대부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카슈미르라 가지고 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해가지고 세 나라가 갈라치기 한 지역입니다. 이번 무력 분쟁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카스미르 파랄감이라고 되게 유명한 휴양지가 있답니다. 여기에 이슬람 과격 집단이 테러를 벌여가지고 인도 관광객 26명을 죽게 만들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일 인도가 테러의 배후라며 파키스탄을 공격했고요. 10일 파키스탄이 눈에는 눈이라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도가 또 받아쳤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휴전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요. 근데 이번 무력 분쟁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분쟁은 상대 측이 점유한 카슈미르만을 목표로 삼아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카슈미르를 넘어서 상대국의 본토도 타격 목표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바드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까지 공격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무력 분쟁을 카슈미르 안에 지금까지는 가둬놓아서 확전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는데 이제 그 고립만저 풀린 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또 잘 아시다시피 핵무장 국가입니다. 인도가 한 172기 지난해 기준으로요. 파키스탄이 한 170기의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슬람마바드 근처 파키스탄의 공군기지가 인도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파키스탄에서는 국가통수기구 NCA를 소집했습니다. 이 NCA라는 조직은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사용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쓰겠다 이런 표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none of our business,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던 미국이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휴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국이 핵무장을 한 건 1997년인데요. 1997년 이후에도 바로 이듬해 98년에 카길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벌이고 무력 분쟁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전쟁까지 이루어지자는 것은 나름대로 양국이 확전을 막는 조처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슈미르의 상대측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본토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가드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모두 재래식 군사력이죠. 모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만 보면은 인도가 14억 2천만 명인데요.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 GDP 비교하면 파키스탄이 인도가 약 4조 2,700억 달러고요. 파키스탄이 2,960억 달러입니다. 한 20배 정도 뒤집네요. 20분의 1. 재래식 군사력은요. 상비국만 하면 인도가 150만 명, 파키스탄 65만 명이고요. 전차로 비교하면 인도가 4,200대, 파키스탄 2,600대. 항공기는 인도가 2,200대, 파키스탄이 1,300대. 대략 절반 규모죠. 그리고 함정도 절반 규모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가 290척, 파키스탄이 120척. 그리고 인도는 항공모함을 2척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2척을 갖고 있고요. 2척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규모에서는 인도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세를 만회하고자 아주 공격적인 핵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위 억지 전략이라는데요. 인도의 재래식 공격에도 파키스탄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선제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불안해진 겁니다. 이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핵전쟁을 하려면 남의 나라 먼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요, 양국의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사망자가 두 나라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 이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더 문제는 핵폭발로 생긴 그을음이 한 1,600만 톤에서 3,600만 톤 정도 생겨서 그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고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지표면의 온도를 섭씨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리고 강수량이 15%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만의 일이라고 우리가 팔짱 끼고 바라볼 상황은 아닌 거죠. 파키스탄이 지난 9일 교전 과정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중국에서 수입한 J-10 전투기와 PL-15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6대 모두 라팔은 아닙니다. 라팔은 아니고요. 파키스탄 측 주장에 따르면은 전투기 5대와 1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하는데요. 전투기 5대는 라팔이 3대, 그다음에 미그 29가 1대, 그다음에 수호이 30이 1대, 그다음에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헤론 1대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요격 지점이 그려진 지도, 그리고 레이더 정보, 그다음에 인도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한 내용의 감청 내용 이런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군은 묵묵부답인데요. 양국의 선전전이 심하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한쪽의 주장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카슈미르를 배경으로 해서 무력 분쟁이 있었는데 인도군의 미그 21 전투기 1대가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1명이 생포까지 됐는데요. 그 당시에 파키스탄은 자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JF-17이라는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이 전투기가 이 JF-17이 인도군 미그 21을 격추한 JF-17이다 이렇게 버젓이 전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2019년에 인도군의 미그 21을 격추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F-16이었습니다. 그 F-16이 암람을 발사해서 인도군의 미그 20을 격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키스탄이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은 미국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F-16을 판 것은 인도와의 무력 분쟁에 사용하지 않고 자국 내 테러리스트 상대로 전투를 벌일 때만 투입할 것을 보장을 요구했고 파키스탄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꼴이기 때문에요. JF-17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측이 상당히 가짜 뉴스를 범람시키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그 라팔의 꼬리 날개가 그리고 또 수호이나 미그기에서 나왔을 거로 보이는 사출 자석이 땅에서 발견된 것을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제 PL-15 미사일의 잔해나 아니면 불발탄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로 보면은 라팔 한 대 그리고 미그 29 또는 수호이 30 중에 한 대 인도군에서 최소 2대의 전투기가 격추가 됐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PL-15가 아닌가 전과가 아닌가 이렇게 서방 언론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 측 피해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 상호를 서로 폭격했는데 그것만 따지고 보면 파키스탄 측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측의 공군기지라든지 미사일 시설 같은 거에 많이 이번에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팔 전투기의 격추 때문에 인도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왜 라팔이 이번에 떨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추정을 해보면은 당시 라팔은 공중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라팔이 무장할 수가 있는 스칼프, 해머 등 장거리 정밀 타격 지상 무기 동원해서 파키스탄의 그 시설들을 테러리스트 시설을 폭격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카가만 무장을 했고 라팔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무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팔의 편대를 후방에서 이제 미그 29나 수호이 30이 호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인도군이
상당히 확전을 우려해가지고 파키스탄군의 레이더 시설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손을 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자전기나 공중 통제기,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지도공 미사일 사이트 등 모든 지원 전력을 총동원해서 파키스탄의 J-10 전투기나 JF-17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도 파키스탄의 전술은 놀랍고 특히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았나,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J10이 물론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입증이 됐지만 J10의 전과라기보다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PL-15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한 7km 넘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 공군이 PL-15를 가지고 후방에 있는 공중구급기나 공중 통제기 같은 지원 전력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 해군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개조해가지고 AIM-174라는 그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미 공군은 또 미 해군과 손을 잡고 암람 미사일을 좀 확대를 해서요. 사거리를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이 됐는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를 좀 고려해가지고 로우키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저 J10을 만드는 청두 에어 코퍼레이션 CAC라고 하죠. 주가는 치솟았고 라팔의 제조사인 다소의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후폭풍이 있는데요. 라팔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벌어진 격전 속에서 양국의 피해 규모는 되게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이 최대는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인 1999년, 이듬해 1999년 카슈미르의 카기를 파키스탄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인도군이 거기에 반격을 해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5월부터 7월 이 석 달 동안 인도군이 527명이 전사를 했고요. 파키스탄 전사자는 45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은 인도군이 조금 더 높았는데 어쨌든 파키스탄군을 물리쳤으니까 인도 측에서는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 인도 측 사망자는 민간인이 21명, 군인이 5명이고요. 파키스탄 측은 민간인 사망자가 30여 명, 군인 전사자가 1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구체적인 피해는 양측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인도군 같은 경우는 7일 공습에는 테러리스트 시설만을 노렸다고 했고 군기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10일 인도 공군 기지 등 군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인도도 파키스탄의 기지를 타격을 했고요. 근데 서방 언론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보면은 파키스탄 측 피해가 시설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다시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일어날 경우에는 양국 모두 최신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공중전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 전면 전쟁을 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선을 이제 라인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제선을 넘어가지 않고 자국의 영공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중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처럼 LOC 통제선을 두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공중전이 벌어진다는 경우는 인도는 라팔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 같고요. 또 수호이 30을 앞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호이나 라팔 같은 경우는 인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J-10과 JF-17 그리고 필요하면 F-16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팔이 추락을 했지만은 결코 만만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인도가 좀 더 작전을 정밀하게 짜고 라팔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공중전에서 지금처럼 전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맺지는 않았고 이제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 휴전이죠, 말 그대로. 휴전을 한 상태고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을 중심으로 휴전 수상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경지대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서로 비난하고 있어서 약간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중단, 외교관 추방, 그다음에 국경과 영공 폐쇄,
무역 중단 등 이렇게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내렸던 여러 가지 보복 조처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정과 조약이 효력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실질적 국경선언은 통제선을 인정하는 심나 협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의 물줄기를 인도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조약한 게 인더스강 조약이 있습니다. 심나 협정과 인더스강 조약 이 두 가지 중요한 파키스탄 관계에서 중요한 협정과 조약을 인도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스강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도스강 물줄기를 틀어막아서 파키스탄을 말려 죽이겠다는 게 인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댐을 쌓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그 효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 하나 자체만으로 파키스탄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파키스탄과 핵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르는 확전을 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키스탄과의 휴전 협상과 그리고 이후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싶어 하는 게 인도의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슈미르에 대한 테러, 파키스탄의 군 정보국이죠. ISI가 계속 지원한다고 인도는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단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들이밀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브링크맨식으로 나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포 전략 같은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카슈미르입니다. 이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양국 간의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 가능성은 계속 상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카슈미르가 이제 원래 무슬림들이 많은 인도의 지방인데 거기에 무슬림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2019년 이후에 이거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카슈미르 내부의 인도계 무슬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M1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